안녕하세요. 남승입니다. 남승희의 나 찾기 진로교육방송 얘들아 뭐 하고 싶니? 1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 발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업 정보 찾아보기였었죠. 특히 새 검색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한국직업 전망, 또 하나는 한국직업 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넷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워크넷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접속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쉽게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아직 못 들어가 보셨다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마 자꾸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 진로 발달입니다.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로 결정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회적 행위이다. 아니면 진로는 일생을 통해서 발달해가는 발달적 개념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리로는 후자이지.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는 전자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정답을 찾아가야 하니까 진로 발달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일의 가치라든지 직업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데, 강조할 것은 직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발달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 점을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발달해 나가는 이것이 진로 발달 과정이라면 그 평생 동안의 발달의 몇 단계가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발달의 과업이 있겠죠. 바로 이 단계별 발달 과업을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로 발달 이론인데, 이 진로 발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온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긴즈버그 그리고 겉프레드슨이라고 하는 두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즈버그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발달을 시작을 해서 1년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을 하는데, 따라서 진로 선택은 단일한 의사결정이 아니고 발달의 과정이다. 어떤 발달의 과정이냐 하면 개인의 바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개인의 희망과 직업의 가능성 간에 끊임없는 타협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다. 발달의 초기에는 개인적인 요인, 예를 들면 흥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다가 발달의 후기가 되면 이 개인적인 요인에 더해서 외부적인 조건, 교육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개인의 조건과 외부적인 요인 간의 끊임없는 타협에 의해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긴즈버그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교육부가 초, 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9년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1위는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중학교가 되면 희망 직업 순위 4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10위 안에 못 들고 사라집니다. 또 초등학교 때 10위 안에 들어있는 직업 가운데 예를 들면 가수, 유튜버, 프로게이머 이런 직업들이 초등학교 때 상위 순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라집니다. 자, 반면에 초등학교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중학교 때도 나타나지 않은 희망 직업들이 고등학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자라든지 건축가라든지 항공기 승무원이라든지 경영자 CEO라든지 이런 직업군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나타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10위 안에 드는 그런 희망 직업으로 떠오릅니다. 개인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두 10위 안에 드는 직업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와 경찰관. 자, 이 조사 결과를
긴즈버그 이론에다 대입을 해보면 초기에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개인의 요소, 흥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희망 직업들이 생기다가 그것이 자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나요? 바로 외부적인 조건,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타협에 의해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학교급별로 희망 직업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로 발달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무슨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희망했을 때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고등학교 때는 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조차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긴즈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진로 발달의 과정이다.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발달의 과정에서 발달의 과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제 요게 초, 중, 고 학생들의 그 시기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그걸 우리가 환상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초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 놀이가 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가수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러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놀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환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점차 인식하게 되는 단계. 다시 말하면 흥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일이 주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중고등학교 시절인 이 잠정기에서는 첫 번째 단계는 흥미를 느끼는 단계.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능력을 시험해보는 단계. 내가 흥미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꾸 시험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치 판단의 단계. 내가 선호하는 이 직업이 나의 가치관에 맞나? 내 생의 목표와 부합하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가치 판단의 단계를 거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주관적인 개인의 요소에서 현실적인 외부의 조건 이런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의식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단계, 능력을 시험해보는 단계, 가치 판단의 단계,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전환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긴즈버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겉프레드스는 발달의 단계를 4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 단계에서는 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단계라고 해요. 힘이 세고 크고 이러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힘이 세고 큰 것은 어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유치원 단계에서의 힘과 크기 지향성의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역할 지향성의 단계.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시기인데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요 시기가 되는데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단계.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상황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 단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내적 자아 지향성의 단계라고 해요. 겉프레드슨의 발달 단계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단계보다도 내적 자아 지향성의 단계는 훨씬 더 어렵고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비로소 내적 자아 인식이 발달하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아 성찰과 사회적 맥락에서 직업 포부가 발달한다.
우리가 진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했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을 나 찾기 진로교육 방송 이렇게 붙였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내적 자아 지향성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하는 일,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갓프레드슨도 타협의 개념을 진로 발달 이론에 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 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 대안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안 맞아. 이건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자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군들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은 다 먼저 제거를 한 후에 남아있는 직업군 가운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직업들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과정.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신의 개념과 일치하니까 가수라는 직업이 여기 있습니다. 뭐 작곡가도 있을 것이고 연주가도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가수라고 하는 직업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갓프레드슨은 타협의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답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아,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가 발달되고 있구나, 어떤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선 역할 모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가장 존경해? 그러면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면을 존경하니? 왜 존경하니?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를 존경하는가가 아니고 그 누구의 어떤 면을 존경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그 포인트는 누구를 존경하는가가 아니고 어떤 면을 존경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자녀의 이상적인 자아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책, 영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당연히 책이든지 영화든지 주인공에 따라서 스토리가 쭉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의 답을 통해서 어떤 책의 어떤 주인공, 어떤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걸 진로 발달의 관점에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목,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과목, 어떤 점이 싫은지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이거는 바로 자녀가 선호하는 직무 그리고 근무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생애 초기 기억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주 갓난쟁이 때야 기억이 안 되겠지만 보통 한 3세 정도부터는 기억이 된다고 해요. 부분 기억이 되겠죠. 어릴 때 많은 일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무엇에 몰두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의 틀로 잘 가지런히 자기 자신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자기 이해의 명료화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반면에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 성격이라든지 발달의 방향이라든지 발달의 수준이라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학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질의응답 과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진로는 발달한다. 자, 이런 진로 인식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자녀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진로 발달 과정에 충분한 탐색 없이 진로를 선택한다면 현명하거나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진로 선택을 자꾸 미루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꾸 진로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 진로 발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가능한 한 진로 선택을 늦추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물론 뭐 심리 검사라든지 다양한 심리 검사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면 훨씬 정감 있고 실감 나는 그런 해답을 얻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심리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발달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왠지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를 거부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매우 서툰 그런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소통의 장애물이 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죠. 예를 들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침묵한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자꾸 자기 방어를 한다. 아니면 저거는 참 비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고집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저거는 틀린 얘기인데 오류인데 저런 주장을 자꾸 한다. 이러한 것들이 소통의 장애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이유는 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통의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을 안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을 효과적으로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